리짜이밍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나라 곳곳에는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임대주택 단지가 속속 늘어났다.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했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드디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제공될 것이고 월세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났다. 뉴스와 방송은 이를 국민을 위한 복지 혁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통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장치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의 구조는 단순했다. 입주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월세 혹은 보증금을 내며 일정 기간 거주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유하지 못한 공간이라는 사실이었다. 건물은 국가 혹은 리짜이밍이 임명한 관리자의 손에 있었다. 거주민들은 집 안에서조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었다. 벽을 뜯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고 심지어 방문객의 출입조차 규제되었다. 한때 자유롭다고 느꼈던 개인의 공간은 이제 주체가 아닌 관리자의 허락 아래 놓이게 되었다. 리짜이밍의 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조절하고 삶의 선택권을 통제하는 장치였다. 월세와 보증금은 단순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을 경제적 종속 상태로 묶는 수단이었다. 월세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득을 따라가야 했고 그러지 못하면 떠나야 했다. 계약 갱신은 언제나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정치적 충성도를 시험받는 느낌을 받았다. 정권에 불리한 사람은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비판적 시민이 배제되거나 이동을 강요당했다. 임대주택은 이제 집이 아닌 권력의 도구가 된 것이다. 리짜이밍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사회적 평등의 상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평등이란 이름 아래 삶의 주체성이 빼앗기고 있었다. 자유는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불안 속에 살았다. 집을 빌리는 것이 곧 타인에게 삶을 맡기는 것이 되었다. 노년이 되어도 임대주택에 살아야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집주인의 허락 아래 살아온 삶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제약을 넘어 삶의 존엄과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속박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가가 주택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리짜이밍은 이를 은밀하게 설계했다. 임대주택의 위치, 입주 조건, 계약 갱신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독립적이지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정책과 권력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 집이 곧 정치적 통제의 수단이 된 순간이었다. 국민은 살 집이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집 없는 자는 언제나 말을 아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는 곧 자유의 상실로 이어졌다. 리짜이밍의 전략은 교묘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복지 정책의 포장지 속에 숨겼다. 언론은 모두를 위한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안정적 거주 공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이 제어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집이 없으면 떠나야 하고 떠나면 살아갈 곳이 없으며 다시 임대주택을 찾아야 한다. 이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동시에 제한당한 상태가 되었다. 리짜이밍은 단지 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제하는 권력의 그물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임대주택의 자유 제한은 개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잠식했다. 아이를 키우며 공간을 꾸미고 싶은 부모도 노년기에 편안한 삶을 꿈꾸는 이도 모두 타인의 조건과 권력의 허락 아래 살아야 했다. 자유는 눈앞에 존재했지만 그것은 허상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삶의 주체성을 상실했고 동시에 국가가 주택을 통해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집을 빌리는 순간 자유는 거래되었고 그 대가로 삶의 선택권을 제한당했다. 리짜이밍의 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한 사회복지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삶을 속박하는 정치적 장치이며 경제적 종속을 정치적 통제와 결합한 구조이다. 집을 빌리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행위가 되었고
이는 곧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방식이 되었다. 그의 임대주택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전을 느꼈지만 결국 삶의 주도권을 잃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유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리짜이밍의 정책 아래 그것은 계약서와 임대료, 정부의 허가 속에 묶인 허상일 뿐이었다. 결국 임대주택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조절하고 속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리짜이밍은 집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용해 그들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부담, 공간의 제한, 계약 조건, 정책적 영향력,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자유 없는 삶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국민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자유란 소유와 주체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임대주택은 안정과 복지를 제공하는 척했지만 결국 삶의 자유를 서서히 박탈하는 구조적 장치였던 것이다.